주제로 발표하게 될 이동원 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제는 이제 우리 몸속 시계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고요. 강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줄 수 있을까요? 한 명, 두 명. 다른 의미에서 아침형. 한 친구가 생체를 완전 파괴됐다. 자기가 이제 저녁형 인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더 많네요. 이렇게 우리 이번 강연에서는 이제 시간 유형이랑 생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제 자료조사 결과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아침형 인간이 조금 더 이제 깝치다. 나쁜 없고요.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체 리듬이랑 시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연 목적은 이제 밑에 있는데 생체 리듬을 이해하고 자신의 시간 유형에 맞게 적용해보자. 이게 강연 목적이고요. 강연 목차는 이제 생체 리듬, 그리고 생체 리듬에서 중요한 이제 수면, 그리고 생체 리듬은 개인차가 다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 유형으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 유형을 마음대로 이제 사회생활하면은 그대로 살아갈 수 없죠. 그게 이제 강연된 시간표랑 수면 장애물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생활하잖아요. 강연된 시간표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동기화를 통해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써먹기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시사점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체 리듬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많이 써져 있죠. 바이오 리듬. 바이오 리듬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서케디안 리듬은 좀 생소할 거예요. 서케디안 뜻을 보면은 이제 썰카는 around, 디아는 day. 그러니까 대략 하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물학적 리듬이라고 하면은 서케디안 리듬은 그중 이제 하루 주기의 생체 리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강연에서는 서케디안 리듬이랑 생체 리듬은 같은 걸로 보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리듬은 이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해가 가장 높이 떠 있을 때가 12시였고 밖에 나가서 해 떴을 때 뭐 놀고 해지면 자고 그러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19세기 중반 얘가 이제 증기기관차예요.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생체 리듬이 중요해졌어요. 예를 보면 더 쉬운데 이제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이제 기관차가 유명해서 발달이 됐는데 그전 이제 대륙 횡단을 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6일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LA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리는 게 6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해가 뜨고 지는 시간보다 기차가 훨씬 빨리 가니까 시차가 생기겠죠.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피곤해 뭐지? 이러면서 생체 리듬이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을 보면은 이제 생체 리듬의 중요한 부분을 말할 건데요. 생체 리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면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우리는 왜 잘까? 수면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수면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수십 가지 가설인데 그중 가장 유명한 세 가지 가설. 회복, 에너지 보존, 뇌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회복은 가장 많이 아는 거죠. 피곤하니까 잔다 라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보존은 이제 칼로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잔다 라는 가설이에요.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은 실제로 잔 사람이랑 안 자고 그냥 별일 안 한 사람을 보면은 110칼로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110칼로리는 바나나 하나 정도인데 이제 8시간 잔 걸로 바나나 하나를 깎는다. 별로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재밌는 게 뇌기능인데요. 자면서 우리는 뇌에 있는 기억들을 저장하고 회상하는 능력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충분히 잔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학 시간 전에는 충분히 자라 이런 거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가설 중에 회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회복 가설을 보면은 이제 수면 압력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수면 압력은 수면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 모래시계랑 진자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모래시계는 내가 얼마나 피곤한가 그리고 진자 운동은 내가 잘 때가 됐는가 잘 시간이 됐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래시계 먼저 보면은 모래시계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제 꽉 차게 되면은 피곤한 정도가 꽉 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야 되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쉬면 피곤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진정 운동은 내가 잘 때가 됐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내려가고 검은색으로 다시 올라가죠. 이제 검은색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이때는 이제 잘 시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활동하고 자고 활동하고 자고 활동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양쪽 끝을 보면은 검은색 부분은 이제 잘 시간이 됐다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잘 수면에 잠을 왜 필요한 거예요. 회복 과정을 봤으니까 잠 그 자체를 볼 차례인데요. 이제 렘 수면이랑 논 렘 수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여기 빨간색 보이는 게 렘 수면이고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논 렘 수면이에요. 교과서 다 배웠죠. 이 부분은 렘 수면이랑 논 렘 수면은 한 세트를 이루고 이게 4에서 6세트 정도 진행이 돼요. 밑에 보이는 이제 3단계, 4단계가 앞부분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요. 이렇게 4에서 6회 정도 지나면 8시간 정도가 되는데 다들 우리 8시간 자나요? 아니요. 못 자죠. 이게 이제 평균 수면 시간을 나타낸 건데 이제 8시간보다 조금 모자라네요. 한 7.8시간 정도 자는데 아래 보이는 부분은 이제 레뮤지앙의 수면 시간이에요. 이렇게 바뀌죠. 설명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9.5시간 자는 사람 좀 부럽고요. 하지만 이건 봐서는 이제 수면 시간이 언제 뭐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수면 중간점으로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수면 중간점은 간단한데 내가 잠에 드는 시간이랑 깨는 시간의 절반을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새벽 2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수면 중간점은 몇 시죠? 6시. 6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수면 중간점을 구해봤어요. 이게 전체 인구에 대해서 구한 건데 왼쪽 부분이 이제 나이랑 이제 성별에 따라서 수면 중간점의 분포를 구한 거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자는 만 19.5세, 남자는 21세쯤에 이제 최고로 올빼미 저녁형 인간이 된다고 해요. 우리 레뮤지앙은 한 20에서 25살, 20에서 25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때 보면은 여성은 이제 4시 반 정도가 되겠고 남성은 이제 5시 정도 수면 중간점이 되겠네요. 옆에 보는 거는 이제 우리 레뮤지앙의 수면 중간점이에요. 분포로 보면 7시. 저녁형이 훨씬 더 많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걸 평일이랑 휴일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일찍 일어나요. 그렇죠? 우리 시간표 다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강요된 시간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학교나 직장, 뭐 알바 이런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수면을 우리 생체 리듬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타냈고요. 수면 장애물은 이제 뒤쪽에서 볼 건데 좀 더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자기 전에 뭐 술 마신다거나 뭐 각성제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알코올은 이제 실제로 잠이 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신경을 안정시켜서. 그런데 이제 아까 앞에서 논렘 수면 3, 4단계 봤죠.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방해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잠이 들기는 쉽지만 이제 수면의 질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성제를 보면은 가장 이제 우리가 자면 안 되는데 졸릴 때 가장 먼저 찾는 거죠. 커피, 뭐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양을 맞추지 못하면은 우리가 자야 될 때 자지 못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던 진자가 이제 검은색이 돼서 자야 되는데 이걸 좀 더 위로 올리고 그래서 생체 리듬이 교란되는 걸 뜻합니다. 또 이제 담배도 이제 각성제로 볼 수 있는데 니코틴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졸리면 뭐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하면 돼요. 바뀌었나? 그리고 세 번째로 볼 건 부적절한 운동인데 우리가 이제 자기 전에 운동을 하면은 내가 저녁이라고 생각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약간 흥분시키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진자를 아까 좀 더 위로 올리는 효과를 일으켜서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고요. 또 이제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하죠.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아까 모래시계가
좀 더 빨리 쌓이게 돼서 좀 더 빨리 자게 돼요. 자기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버티죠. 다 살아가잖아요. 전염性인간이 아침에 일어난다고 해서 뭐 죽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 과정을 동기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동기화는 내 생체 리듬을 현지 시간과 맞추는 걸 뜻해요. 현지 시간 맞추는 그 요소들을 자이트게버라고 하는데, 자이트게버는 이제 독일어로 시간 기여자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 기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제 강력한 요소는 빛, 주로 태양인데, 태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기서 알아보겠습니다. 멜라토닌 다 들어보셨죠? 멜라토닌. 네. 멜라토닌은 이제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이 오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결과부터 말하면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잠이 안 오게 된단 말이죠. 이제 생물학적으로 좀 더 보게 되면은 햇빛을 받아요. 눈을 통해서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요. 뇌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신경다발한테 자극이 돼서 빛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깨달아요. 빛이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에 가서 멜라토닌 분비하지 말라고 이제 명령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억제돼서 잠을 깬다는 거죠. 실제로 이게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을 벙커에다가 넣고 아무 불빛도 안 줘봤어요. 마음대로 자겠죠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24시간 생활이 아니라 1시간씩 더 잤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자기의 아까 앞에 봤던 서케디안 리듬이 25시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이제 하루에 1시간 더 자니까 10일이 지나면 밤낮이 완전히 바뀌죠. 그렇게 이제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빛이 얼마나 강한 동기화를 일으킬까에 대해서 실험도 해봤는데, 똑같은 벙커에 사람을 넣고 이제 전구를 하나 넣어봤어요. 16시간 켜고 8시간 꺼봤어요. 사람은 근데 신기하게 태양 대신에 이제 이 전구도 태양처럼 느끼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제 태양은 10만 럭스 정도 되고 이제 비 오는 날에는 1만 럭스 정도 되는데, 전구는 뭐 해봤자 여기 강의실 보면은 500럭스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조그마한 한 20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작은 빛에도 사람들은 동기화를 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수면 장애물에는 알코올, 각성제, 부적절한 운동 말고도 이제 빛도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다 하고 있죠. 우리가 자기 전에 뭐 폰 한다거나 TV 본다거나 뭐 이제 밝은 화장실에 가서 씻는다거나 다 이제 수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폰하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좀 밝게 낮추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점검 한번 해볼게요. 생체 리듬은 개인차가 있다는 걸 이제 시간 유형이랑 우리 데이터를 다 뽑아서 봤죠. 이걸 보고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 유형은 아까 수면 중간점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동기화는 현지 시간과 생체 리듬을 맞추는 건데, 이거는 자이트게버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이트게버 중 가장 강한 거는 빛. 그리고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동기화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배웠으니까 이제 써먹어야죠. 적용을 해볼게요. 써먹어야 지식이지. 이 부분은 전염형 인간이 훈련을 통해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틀렸습니다. 에어컨 켤까요? 너무 더워요? 네. 좀 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될까요? 네, 아무거나 해주세요. 사람들 표정이 썩어가지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데, 그 근거를 보면은 아까 연령대별, 성별로 보면은 아침에 인간과 저녁에 인간은 이제 나이별로, 성별로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평일이랑 휴일, 수면 중간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평일에는 이렇게 아침형 인간으로 살다가 휴일에는 어김없이 저녁형 인간이 돼요. 휴일에 마음대로 잘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아무리 평일에 아침형 인간으로 훈련을 해도 휴일에는 다시 원래 생체 리듬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여기 세 개는 수면 중간점 12시가 넘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지?
야간 근무자, 야간 근무자. 밤새 알바하시는 분들이죠. 서머시기 2. 여름이랑 겨울에 아침의 인간이 언제 더 많을까요? 여름, 맞아요. 왜냐면 여름에 해가 더 빨리 뜨니까 사람들은 이제 동기화를 좀 더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생체 이동이 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밑에 거는 봄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 춘곤증이 다 오죠. 피곤하고 지금도 피곤한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왜 피곤한지를 이제 생체 이동을 보면은 겨울에는 몸이 좀 저녁형 인간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봄으로 가면은 좀 더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겠죠. 생체 이동이 좀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해가 좀 더 빨리 뜨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녁형 인간인 내 몸이 아침형 인간으로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적응을 못해서 한 2주 동안 피곤하다고 해요. 이때 뭐 빛을 많이 받으면 흉곤증을 극복하는데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이제 학생과 어르신들 중에 아침형 인간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어르신이죠. 아까도 봤죠? 그래프에서 나이가 이제 만 19세, 21세에 최고로 올빼미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침형으로 바뀌어요. 기세가 되면 남녀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은 또 참고로 이제 노인분들은, 어르신분들은 수면의 연속성이랑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도 계속 일찍 일어나고 계속 낮에 대신 조시는 거죠. 왜냐하면 수면의 절대적인 양은 항상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생아도 나왔는데 신생아의 생체 리듬은 사실 이제 동기화를 통하기보다는 수유 리듬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계속 막 울고 먹고 자고 이게 가능한 게 생체 리듬이 이제 빛을 통한 동기화보다 이제 어머니가 주시는 수유 리듬에 좀 더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이제 여행 갈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런던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좋죠? 뜻이 아니고 이제 런던에 가게 되면 8시간을 더 벌게 되죠. 왜냐하면 런던이 8시간 더 느리니까요. 우리가 런던 가게 되면 우리가 24시간인 하루가 24 더하기 8은 32죠. 32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체 리듬을 좀 변형시키려면은 아까 배웠던 걸 적용하면 됩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되겠죠. 내가 아직 몸은 저녁인데 빛을 받으면 내가 아침인가? 낮인가?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최대한 생체 리듬을 늘려줍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할 점은 막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런던 갔다 신나가지고. 왜냐면 피곤함 아까 봤죠? 모래시계 빵 터졌네. 모래시계 봤죠? 피곤함이 빨리 쌓이면 빨리 자게 되니까 그냥 일관력 정도 해주시고요. 반대로 이제 PG로 가요. PG 어딘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없군요. 맞아요. 해가 제일 일찍 뜨는 곳인데 항상 1월 1일 되면 여기서 파티하고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파티하고 하는데 한국보다 3시간이 빨라요. 여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PG로 가게 되면은 24-3하면 21시간이죠. 생체 하루 이제 서케디안 리듬이 21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빨리 자야겠죠. 예상보다. 원래 지내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 아까 말했던 모래시계를 좀 더 빨리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그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자게 되고 내가 생체 리듬 현지 시간에 적응하는데 좀 더 빨라질 수 있죠. 실제로 이제 표준 시간대가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5도마다 적응하는데 하루쯤 걸린다고 해요. 우리 장기가 적응하는데. 런던 가는데 8시간이면 8일 걸리고 3일 걸리고 뭐 이런 거죠. 좀 더 빨리 하라고 이런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필요 없겠네. 정리하자면 이제 생체 리듬 우리가 배웠고요. 생체 리듬 중요한 수면에 대해서 배웠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나눠지는 시간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봤고요. 제가 시사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에게 강요하지 말자입니다. 자신의 생체 리듬 아까 데이터 보셨지만 다 이제 평균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난리가 났었죠. 자신의 생체 리듬이 다 있는데 억지로 이제 나는 뭐 1교시를 가야 돼. 못 일어나는데 들어도 이제 수업 들어도 이해 못하고 그런데 억지로 이제 강요하지 말자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재처럼 한자도 써가지고 상수 여수라는 뜻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려면
물 흐르듯이 도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물 흐르듯이 생체 이름 하면서 살아보는 거 어떨지 그래서 이제 적어봤고요.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여러분들 몸에 좀 더 귀 기울이면서 자기주도적이고 건강하게 대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체 이름사의 이종원이었습니다.